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네, 정릉엄마님, 네, 그린일님, 네, 자이버님, 네, 김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최근에 상당히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참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요. 네, 뭐 지난주 시간에서도 급락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 위에 또 시장이 또 하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보냈습니다. 음, 네, 여러분들 힘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어려운 구간 이후에는 또 기회가 온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번째 강의로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 시장에 대해서, 주요 이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거기에, 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 업종 섹터군을 한번 점검하고요. 예,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하지 않고요. 네, 최대한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급락시장 시장 점검하고요. 시장 반등 언제쯤 가능할까 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특히 오늘은 이제 그나마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면 네, 이제 좀 우호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린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이제 반등할 수 있던 배경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국과의 네, 무역 합의 가능성 발언이 또 호재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반등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요. 네, 이런 부분 중국 증시도 이런 여건 때문에 좀 반등하를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 당국의 이제 투자 심리 안정책에서 계속적인 이제 웬만 이렇게 원래 이제 중국의 증권 쪽에서는 웬만하면 좀 나서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중국의 증시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M&A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소식을 많이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어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많이 발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계속 내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같이 또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네, 뭐 미국의 이제 상무부가 이제 중국 D램 제조업체 지금 어때요? 중국에서 어떤 이제 기술 IT 쪽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동안은 뭐 조선주 뭐 그런 에너지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했는데 결국은 뭐 디스플레이도 투자했죠. 많이 투자했는데 결국은 어떤 그런 산업은 어떤 사이클이 너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D램 쪽 반도체 쪽을 강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중국의 D램 업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등 이런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푼전진화 반도체에서 한 지금 56억 달러 정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정부에 등을 놓고 달러를 지금 투자하고 있죠, 라인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반도체 투자하다 보니까 애국에서 많은 어떤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인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또 금지시키면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래서 원래는 내년 양산을 하려고 지금 예상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의 양산을 늦추는 그런 지금 전략을 미국에서 펼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투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시장에 또 반등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좋은 소식이 전해진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대북 특별 대표단이 왔죠. 그 대표에게 지금 남북 경협 중에 하나인 철도 연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재에서 예외적으로 좀
제해달라는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또 철도에는 철강이 들어가죠. 또 건설 업체가 또 그런 부분을 건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 경협주들이 좀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호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에서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희귀성 질환 치료제 이런 임상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면 작은 이렇게 트럼프의 립 서비스를 통해서 반등한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의 급락 원인 중에 하나가 미중 간 그런 무역 갈등 중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배경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거나 해결됐을 때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을 한번 수급적으로 일단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급을 한번 시장 흐름의 수급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뭐 핵심적인 내용만 본다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애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죠. 매수했고, 그래서 애국인은 1060억 정도, 기관은 1600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아침부터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량을 아침부터 계속 팔았던 이유는 어제도 그랬고요. 상당히 매도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신용 물량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거고요. 반대 매매 어떤 주식에 신용으로 산 어떤 주식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계적으로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이 직접 파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서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개인의 계좌를 바로 매도시키면서 어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태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기관은 특히 금융투자가 증권사죠. 그걸 어제부터 받아갔고요. 금융투자 증권사에서 받아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였다는 것은 결국은 뭐 애국인도 뭐 공매도 물량을 뭐 대사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제도 그랬고 이제 이렇게 애국인 기관이 매수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개인이 지금 반대 신용 때문에 반대 물량에 의해서 하락하고 주식이 하락했지만 일단은 이제 개인하고 애국인이 그걸 일정 부분을 받아갔다는 것은 좀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최근에 올해 같은 코스닥이 많이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식이 많이 물리다 보니까 방어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경협주에도 많이 들어왔던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연기금에서 오늘 오래간만에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연기금이 매수 들어올 때는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순 2천억 정도의 이제 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좀 그나마 증시에서 저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한번 봐드렸고요.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부분. 어제 폭락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환율로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이제 폭락 배경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계속적인 폭락 중에 하나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 쇼크를 아침부터 이제 발표하면서 화장품주가 이제 급락하고 줄줄이 지금 쓰러졌던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고요. 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뭐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이평선도 역배열되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불안 심리, 공포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금 전에 방송 전에도 어떤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전화 오는 상황에서 느끼면 거의 지금 불안 심리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국 증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은 결국은 거의 뭐 투자 심리가 거의 바닥권에 지금 진입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 물량이 계속 출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죠.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폭락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매출이 이렇게 출해되니까 A 주식에 대해서 B 주식 뭐 신용으로 사고 C, D 이 두 종목을 신용으로 사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때요? 자동으로 이제 매도해서 어떤 이제 이런 쉽게 말해서 뭐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해서 개인한테 준 신용 그 금액에 대해서 해소를 해가는데, 어때요? 이걸만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주식까지 CD 주식까지 매도하고 밀어 넣는 거죠. 왜냐하면 뭐 반대 매매 들어오면 뭐 거의 하한가에다가 주문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보이는 그 흐름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을 보면 뭐 일평균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네. 네, 오늘이죠. 오늘 딱 됐는데, 오늘도 신용잔고가, 어때요? 신용윤전잔고가 3,500억이 줄었어요. 3,500억. 이 3,500억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해서 3,500억이 어떤 신용잔고 나갔다 해서 결국은 눈으로 보면 3,500억이지만 500억 원이 신용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이상이 어떤 증가 측면도 있었겠죠. 신용을 새롭게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새롭게 진입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새롭게 뭐 1천억이라고 들어왔을 때 새롭게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500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이상 5천억 정도의 신용이 어떤 이제 해소해 갔겠죠. 억 원이 이제 해소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제 그만큼 시장 하락 압력이 아주 컸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아침 호가창 보면 뭐 하한가 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죠. 그만큼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한가에 걸어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신용이 나오니까 3,500억 원에 15,000억 원의 신용잔고가 나온다고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겠죠. 빨리 메꾸거나. 그래서 그 전날 어제죠. 어제 미리 파는 거죠. 미리 매도해서 팔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돼버린 거죠. 순환이 어때요? 어떤 이제 반대 매매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팔면서 주가 떨어지고, 또 주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다른 종목들을 또 어때요? 어떤 담보 이하의 주식 가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반대 매매 나오고, 그래서 계속 최근에 시장이 반대 나오면서 악순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이 이 정도까지는 원래 안 왔었거든요. 올해 이제 12조 원대 있었는데 12조 없었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게 많아봐야 그 전에 많아봐야 7조 원은 많다고 했거든요. 7조 원이면 신용잔고가 고점에 와 있다고 그랬었는데 12조 원, 13조 원까지 와 있었어요. 그만큼 뭐 바이오 종목 경협주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신용잔고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어때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7조 전체 실조 신용잔고이 7조까지 오르면 한 1조 빠지고 한 6조 선에서 다시 시장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13조, 12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차이가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어때요? 10조 원까지, 10조 1000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0조 원까지.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2조,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2조 한 7천억, 7천억 정도 이상 신용 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매도로 봤을 때 이러는데 증가분도 있었겠죠. 한 5천억 있었다면 전체에 보면 3조 3천억 정도 예,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환율로 볼게요. 환율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볼게요. 원달러 환율 최근에 10월달, 8월달, 9월달부터만 보면 어때요? 환율 애완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죠. 예, 여기서 가격대 보면 어때요? 1106원에서 1107원에서 지금 1139원이잖아요. 예, 어때요? 금액적으로 보면 30원 30원 정도 예, 33원 정도에 밖에 큰 변동이 없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8월 달이죠. 10월 달 대비해서 보면 더 지금 가격도 보면 예, 최근에 한 20원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가의 그 급락, 최근에 시장의 급락으로 보면 거의 어때요? 지금 100단위로 가야 되죠. 예, 100단위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시장 어떤 이제 흐름에 내릴 때 보면 어때요? 이렇게 2005년부터 해서 한번 이때 2기가 한번 왔었죠. 이때 한번 2기가 오고요. 2015년에서 이만큼의 단기간에 엄청난 이제 급등을 보였거든요. 근데 현재 급락에 비해서 환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랬다는 것은 내부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태, 미중 무역, 긴축 여러 가지 산재돼 있죠. 내년은 더 안 좋다고 하지. 그래서 상당히 환율로 보면 이 정도의 변동성을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정도라도 한 단기 내에 올라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거의 20원 한 달에 20원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의 200원 정도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뭐 100원 움직인 것도 아니고 20원 움직였다는 결국 내부적인 그런 투자 심리 아까 말한 그런 악순환 신용적인 악순환이 컸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대매매 추이가 뭐 이렇게 신용잔고 오늘 같은 경우도 3,500억이 줄었다겠죠. 그래서 거의 1,000억 수준이 올해 10월 달에 들어와서는 거의 최근에 뭐 1,000억 이상의 어떤 이제 악성 매물들이 쭉쭉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렇게 반대 매매는 그냥 나눠서 안 하거든요. 증권사에서 그냥 조금씩 팔아주지 않거든요. 한꺼번에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니까 우리가 주식 내려갈 때 보면 갑자기 내려가잖아. 1, 2초 만에 확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1조 2천 이렇게 12조 원 정도 있다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제 10조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졌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의 지금 매매를 보면 30일까지 해서 계속 코스피 코스닥 계속 팔고 있죠. 어제도 팔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 원래 개인들이 어때요? 이렇게 하락할 때 원래 하락할 때 순매수하는 쪽 보면 순매수하는 게 개인 흐름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인만 매수했네 하락하면 그러는데 어때? 지금은 이게 아니고 순매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이제 이렇게 신용 물량 때문에 계속 악순환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보신 것처럼 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바이오 26% 빠지고 단기에 뭐 코스닥은 34% 빠지고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악순환하는 거죠. 주가 빠지니까 반대 매매 나오고 신용잔고 줄어들면서 이렇게 개인들 계속 매도하면서 메꿔 나가면서 계속 악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에서 이제 정점에 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털려야지 정리돼야지
어떤 이제 반대 매매는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일정 수준 넘어가 버리니까 보통 이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갔어야 되는데 막 지금 1000단위로 넘어가니까 이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해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의 이렇게 신용 출해가 아주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으로 보면 대내적인 그런 게 컸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10월 달에 거의 뭐 공매도 쪽을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공매도 쪽에서 보면 지금 6조 5천억 정도의 지금 공매도가 출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기 계속 때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 엔터주 갑자기 급락하고 그럼 공매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때렸다는 거죠. 10월 달에. 그래서 전월비의 43%의 공매도 물량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외국인이 한 60% 독식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증권사별로 쭉 추이를 보니까 거의 뭐 NH 투자증권을 통해서 공매도 규모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성돼서 모건스탠리에서 이렇게 증권 창구별로 국내가 NH가 지금 가장 많은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창구를 말하는 겁니다.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뭐 환율 봤으니까 잠깐 환율 체크를 하고요. 근데 일단은 이하나 환율이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6.96 이하율로 나왔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이제 7 위안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하나 환율 결국은 이하나 환율이 지금 7 위안이기 때문에 이하나 환율이 꺾여야지 시장이 꺾이는데 결국 꺾이려면 미중 무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여기서 7 위안에서 왔다 갔다 만약 했을 때 뭐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만약에 맞짱 뜨자 그러게 되면 이제 뚫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하나 환율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서 보면 일단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됐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하나 환율이 올라가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가 올라갔는데 관세 부분에서는 이하나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만 관세 부분에서 환율로 만회해버린 상태죠. 지금 현재에서 뭐 지금 이제 수출 나오면 이제 아직까지 견조한 이유는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이렇게 이하나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의 그런 부분을 커버해버린 거죠. 환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산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1,000원에 팔다가 1,500원에 팔게 되면 그만큼 환율이 이때 환율이 무역 전쟁 시작할 때가 6.24니까 어때요?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큰 흐름이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 입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게 돼버린 거죠.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안 좋아 기분 나빠하겠죠. 올라가게 되면. 잠깐 주요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 4일 날 이제 이란 제재가 지금 경제 제재가 시작되죠. 원유 수출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원유 시장 그동안 이제 버틸 수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원유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있던 부분이 이제 이란 제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지지 역할을 해줬는데 11월 4일이고요.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11월 6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트럼프하고 힐러리 해서 대선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한번 시장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급락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불확실성에서 만약에 뭐 어떤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뭐 어떤 테러 문제도 있었고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고, 아니, 좀 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양쪽에서 다 승리하게 되면, 예, 또 뭐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 불확실성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선거가 드디어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29일에 G20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트럼프가 뭐 기대할 게 없다, 막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이죠. 또 오늘 같은 아침에 또 그런 미중 그런 무역 관련해서 합의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발언 나오면서 완화적인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 좀 이 미중 정상회담 가기 전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완화적인 스탠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가 있으니까 좀 어떤 전략을 취해갈지, 그래서 예, 좀 완화적인 또 반복에 나올 것 같아요. 완화적인 발언, 또 강화된 발언, 예, 여러 가지 반복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중요한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고, 뭐 좀 정상들이 만나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나가자,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예, 서로 이제 싸우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해 가거나 앞으로 합의에 가는 소식이 나온다면, 이런 추후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숨통을 트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지 끌고 가게 되면 또 내년에도 관세 부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죠. 그래서 좀 흐름을 A주시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시장의 반등 페이스는 미중 무역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와서 반등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해결한다면 시장이 아마 그때는 예, 강하게 급등해서 상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말씀드려보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다른 우리가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면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볼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월봉 차트고요. 65월 봉성이 이제 여기에 이제 파란색 선이죠. 예, 지금 이제 근처를 깨고 이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깨는 아랫골이 달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어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이니까 인도 드레싱 뭐 효과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긴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한번 강하게 급락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때도 이제 리먼 터지고 나서 한번 강하게 내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반등해서 올라갔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1년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11년 때도 한번 단기적인 급락 나왔다가 또 반등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장이 급락 나온 이슈가 한 년마다 급락이 나왔었죠. 한 번씩은. 그래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한번 급락 나오고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이때도 한번 급락 시장 크게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어느 정도 급락 나오고 반등 흐름 보인다면, 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 일단 반등해서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월봉 흐름이기 때문에 매월 흐름을 봤을 때, 예, 이렇게 어떤 반등 이후에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예, 그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결국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예,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서 멈추냐는,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음봉 모습이 나오다가 양봉 모습.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배웠으니까 보면 이런 과정에서 한번 양봉 흐름이 나와야지,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도 반등했고.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양봉 흐름이 한 번씩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일봉송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지만 좀 반등 흐름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시장을 이제 멀리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 D램 업체 반도체에서 이렇게 수출을 제한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를 지금 어떤 이제 길목을 막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제조업 2025 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강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죠. 그래서 2025년까지 어느 정도의 IT 기업들을 이렇게 제조해서 이제 이치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미국에서 걸고 넘어진 거죠. 뭔가 이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래산업 2025를 이렇게 압박한 이유는 결국은 수출 통해서 중국이 거대 자금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제조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면 결국은 이 첨단 산업이 이 미래산업 제조 25가 결국은 어디에 초점되냐면 결국은 이제 군사력입니다. 군사력하고 연관돼 있어요. 결국은 이제 첨단 제조업이 성장하게 되면 반도체도 자국 내에서 만들고 뭐 다양한 첨단 제품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이 무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에서 개발한 무기들이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좋은 무기들을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했더니 이제 방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그 무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잡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통신 장비 업체 지난번에서 좀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통신 장비가 이런 이 회사의 통신 장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LG, SK, KT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통신 장비까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반도체도 그렇고 다양한 첨단 산업이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기 군사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군사력도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어떤 일본하고 연관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을 들었는데 80년대 이제 워낙 일본이 첨단 산업 가지고 이제 IT 관련 전기전자 업종 상당히 컸죠. 이때만 해도 이렇게 너무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때 당시 일본이 뭐 다른 나라도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다 보니까 이런 첨단 산업이 결국은 이제 무기로 돌변할 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도 이때 80년대 들었던 이야기가 일본의 그 전자 생산 능력, 소니라든지 많았죠. 그런 회사들이 한번 마음만 먹으면 어떤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고요. 뭐 어떤 우주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일본을 압박해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일본을 이제 크지 못하고 밑에 이제 눌러놓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본다면 제가 이야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베이스에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달러하고 엔화가 있었겠죠. 그때는 엔화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긴축 통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공화당 정권이 이제 긴축 통화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수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어떤 성장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이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그때 당시 80년대 중반 때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때도 이때 지금처럼 일본을 계속 괴롭혀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제 엔화를 값어치를 올려버리죠. 올려서 40% 정도까지 어떤 이제 40에서 50%까지 뭐 그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이런 환율 외환 시장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하면서 변동 환율 제도를 이용하다가 미국이 변동 환율제로 바꾸라 하면서 어때요? 97년에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900원까지 900원까지 떨어졌던 그 환율을 어때요? 방어하면서 달러를 많이 써버리죠. 그러면서 IMF 위기가 왔던 것처럼 이 엔화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런 미국의 무릎을 꿇으면서 40%를 어떤 절상시키면서 상당히 그다음부터 상당히 어떤 성장하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거쳤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워낙 달러를 3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제끼고 어떤 이제 이안화를 통해서 달러 대신 이안화를 대체 통화로 동일한 관계 이치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이안화 대출을 많이 해줬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속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전 세계 달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다양한 뭐 경제 어떤 라인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뭐 좀 중국 가서 거기에 중국이 출범한 뭐 어떤 뭐 중국 관련해서 뭐 동북아 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출범해서 가입하고 그랬던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달러하고 이제 이안화에서 그런 전쟁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진핑이 이안화를 통해서 전 세계 통화를 한번 미국과 한번 맞짱 떠서 맞짱까지 뜨려고 하지 않았고 몰래 키워서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치에서 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미국이 눈치를 채고 지금 이제 이게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 갈등도 이런 상황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무역 갈등에서 이제 개방을 하라는 거죠. 금융시장도 개방을 하는 거죠. 개방.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이 중국을 개방을 하라고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본이 컸을 때 80년대 한참 뭐 환율을 통해서 물량을 되게 싸게 팔아가지고 달러를 엄청나게 흡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커지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을 걸고 넘어져서 무역법을 하나 무역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관세를 엄청나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무릎 꿇고 엔화에 대해서 개방을 하면서 종속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어떤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을 이어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아베 정권에서 또 어떤 트럼프의 또 손을 비비고 또 해서 엔화를 많이 또 절하시켜가지고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하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라는 거죠. 개방은 결국은 환율 시장 지금 뭐 공상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동성을 지금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죠. 환율의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변동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 환율제로 가게 되면 거대 달러의 그런 해치 자금들이 이하나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기가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외환시장 개방한 이후에 IMF를 겪었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변동 환율에서 이번에 시장 개방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이기가 돌아올 텐데 그때 이제 중국이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하나의 이 환율 외환 시장을 잡기 위한 그런 큰 흐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변동 환율제가 들어가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이제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요. 그래서 또 전체 흐름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혀까지 꼬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매파적인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한번 시장에 내렸고요. 그러고 이제 금리 이렇게 매파적 발언, 금리 상승 그런 우려감 때문에 혹시 금리 상승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기술주 실적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서 계속 나왔고 한번 시장에 또 급락 한번 줬고 또 셀트리온 블록 딜이 한번 나오면서 바이오주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충격을 줬죠. 거기에 최근에 베이지북 미국 경제활동 보고서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항상 긁어 넘어지는 부분이 무역 관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지북에서 무역 관세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미국의 기업의 실적 부분에서 3분기는 잘 나오는데 4분기 때부터 이제 관세가 점점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상당히 지금 혁신적인 보면 이런 그 긴축 통화의 그런 강화된 상황과 또 미중 무역 갈등 그런 부분이 시장 배경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관세가 가장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 이렇게 이미지 모양인데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 정도 되겠죠. 이제 11월 달에 11월부터 이제 11월 말에 미중 무역에서 협상하지 못하면 결국 계속 관세가 부과되는 이런 악재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협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적인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트럼프 이 정도 가면 트럼프도 실패가 되는 거죠. 트럼프도 이긴 게 아니죠. 트럼프가 이긴 게 아니죠. 결국 그래서 지금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S&P 500 기업들의 지금 이익 개선율이 지금 EPS 주당 순이익이 약 20% 성장을 보였어요. 근데 내년에 10%입니다. 하향되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 상승을 하면 쭉 지속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관세 부과되면 여기에 이제 감소가 되고 또 올해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런 20%대까지 성장을 이어갔는데 이게 감세 재료가 소멸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한 10% 정도 하향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의 지금 실적 시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주가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자사주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 흐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EPS가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감세 부분을 다시 살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일단 한쪽은 꼭 이겨야 되는 거죠. 상원을 이겨야 되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만약에 다 져버리면 감세 정책을 쉽게 못하죠.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미국의 기업들에게 좀 부담되는 그런 흐름이 돼서 하나라도 좀 살려야지 또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서 트럼프가 또 기업들의 이익을 또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관세가 지금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결국은 그동안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해왔고요. 2016년에 개소학 이후에 연기금도 매도를 해왔죠. 이런 상태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도하다가 최근에 경협주, 바이오 종목이 들어오면서 개인이 좀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 쪽 2016년에 계속 샀다가 최근에 이제 팔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수급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왜곡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뭐 10년 이기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포장해서 찌라시들이 막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년 이기설을 보면 과거에 제가 보더라도 일단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중견기업들이 이 중견기업 이상급들이 도산 소식들 막 전해져요. 2008년에서도 8년 당시에도 어떤 이제 중견 기업들 그리고 작은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도산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중간중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초기 증상을 보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몰려서 크게 터지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을 보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기가 올 때는 아무 크게 나올 때는 이제 중견기업에 뭐 도산했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소형 은행들이 부실화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저축은행 무너지고 그런 은행들 막 무너진다는 소식 막 전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작은 은행들이 부실화되는지를 우리가 초기 증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체크를 해드렸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부분. 네, 이번에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차가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때요? 급락하면서 금리가 또 떨어져 가지고요. 금리 지금 국채금리 이야기는 지금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그만큼 참 시장이 참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중단기 금리차가 다시 어떤 플러스로 돌아섰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나중에 진짜 이게 오니까 한번 계속 체크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2.0에서 2.25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권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10년 전에는 5%대 이상이었거든. 5.25 이상 뭐 5.25니 그 정도 봤을 때 적어도 4%대도 아닌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감당해낼 시장 영역이 있다는 거죠. 분위기 반전 언제 가능한가?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 미중 무역 그런 완화적인 가능성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하나라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완화적인 코멘트가 나와야 되겠고요. 이런 코멘트가 나와준다면 반등할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좋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5천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봤더니 2천억이 있더라고요. 2천억 가지고는 시장 하루도 방어를 못하죠. 좀 강력한 그런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결국은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급락하면 안 되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제 가장 방법은 완화적인 코멘트는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 좀 시간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지금 무역 분쟁 트럼프가 이런 부분은 좀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긴축을 변화를 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나스닥이 한 2000 초반까지 2016년 초반까지 해서 18% 정도 18% 선에서 한 17% 정도까지 예, 고점 대비해서요. 예,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17%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빠졌을 때는 한 15% 빠졌 이 정도니까 15% 정도 빠졌을 때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니까 좀 기조를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갖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급락이 나오면 연준에서 좀 완화적인 그런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급락이 나와야지 시장이 급락 나와야지 연준이 바뀔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때는 뭐 이렇게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자 시장이 증시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한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 지수가 1000으로 가지 않는가, 1500 가지 않는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뜻하지 않게 어디선가는 또 어떤 시장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재료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다시 급반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최악으로 갈 수 있는 뭐 데이터로 뭐 경기가 뭐 미국의 뭐 경제 지표가 완전히 다 꽝으로 안 좋은 꽝꽝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오늘 보면 양호한 흐름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수출도 뭐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상태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우려감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조만 변화시켜주면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만약에 시장이 급락 나오면 어떤 뜻하지 않은 재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도 항상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정부에서 뜻하지 않는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반등했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펀드 자금 조성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런 다양한 이제 그런 정책들 나오면서 반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와야지 이제 뭐 연준에서 긴축 기조가 변화하면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경제 지표로서는 아직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택 지표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이 주택 지표 이외에는 아직 다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물가 지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개인들의 소득도 개인들의 또 소비 지출 그런 모든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아직은 기축의 이런 경제 지표로는 아직은 변경할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2000선을 본다면 일단은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 지금 이제 거의 990선. 그래서 이때도 900을 깬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단기에 깨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 흐름에서 이렇게 열어둔 2000을 깨고 열어둔 이유는 결국 이런 변동성은 단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다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점 부위지만 이때도 900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000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00선은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죠.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큰 흐름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되는 부분이 나오거나 연준에서 좀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정부에서 어떤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나 나와주느냐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죠. 중간선거가 끝나면 좀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선거를 위주로 해서 중국을 압박했다면 앞으로는 뭔가 얻어내는 합의해가는 그런 흐름을 한번 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인을 해봤고요. 네, 환율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환율이 지금 지수대로 봐서는 1,300원, 1,200원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은 심리적인 아까 신용 공매도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있으면서 악순환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네, 주도 업종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반도체 그런 제재에 관련해서 나오면서 반등했는데요. 일단 반등은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하락 추세에서 지금 하단부에서 올라오면서 반등하는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에서 상단부에 올라오면 저항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아직 결국은 이제 무역 갈등 중에 하나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반도체가 많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죠.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도 제품들이 수출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면 이런 반도체에서 좀 추후에 또 어떤 안 좋은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그동안 많이 신용 때문에 많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현재 권에서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북한 그 특별 대표단 그런 만남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경협. 그래서 재료 측면으로서 일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지지선 라인 깼다가 오늘 하단에서 어떤 재료 측면에서 반등하면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미국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하락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될 것 같고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기 흐름에서 재료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흐름을 나왔을 때 또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 재료 측면에서 타이밍을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실적으로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재료는 하루 정도 상승하고 좀 북미 정상회담 일정 나오고 장소 나오면 좀 더 길게 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부분도 또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 측면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대응하기 힘들죠. 기대감으로 샀더니 또 뭐 고위급 회담에 만났는데 또 별 이야기 없이 헤어지고 또 서로 뭐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떨어지면 또 그 다음날 또 급락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일단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면 빨리 수익 실현하고 또 다음 재료를 기다리고 그런 전략을 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삼성 바이오 종목 바이오가 또 금감원 제재 이야기 나오면서 하락했고, 셀트리온도 또 블록디 물량 때문에 또 악영향을 줬고 거기에 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영향을 줬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는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하면서 어떤 임상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반등을 보였고요.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 5일선 회복하지 못하는데 이제 반등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이오 종목은, 신약 바이오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든 또 내년 초든 또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신약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이제 실적으로 의료기기는 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아이센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센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은 반등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오 종목이 신약 중에 타게 되면 실적 이런 종목들은 다시 계속 지금 하락해서 턴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중국 소비 쪽은 화장품주는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규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오늘가 이제 ODM이라든지 OEM 같은 중국 로컬 쪽에 직접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ODM 같은 기업들 중심으로 화장품주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터미디어는 최근에 어떤 공미도에 영향받았고요. 어떤 이제 전체 시장 흐름을 내렸는데 일단 121선에 딱 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121선 가지고 중요하게 이제 매매만 가능하죠. 120선을 이탈하면 매도하고 지키면서 올라가면 좀 보유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도 많이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삼성, SDI 대장주를 잘 봐야 되겠고요. 소재하고 부품 쪽을 먼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LCC는 이제 공매도에서 조금씩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G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곧 장비에 대해서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비 발주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을 돌렸을 때 조선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 쪽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나왔을 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중 금리가 뭐 오르지 못하면서 은행 보험주 가지 못하는데 아마 좀 이제 금리 상승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 인상 관련 나오면 한번 그때 관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의 흐름이 워낙 아직까지는 뭐 주도 업종이 지금 없는 상태이죠. 지금 올라가는 뭐 상태인데 이제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남북 경협주는 이제 재료 측면을 봐야 되겠고 제약바이오주 그나마 이제 엔터미디어 쪽 관심 봐야 되겠고요. 전기차 섹터 그런 식으로 MLCC는 삼성전기하고 연관돼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쪽에서 한번 보면 일단 대표적인 종목만 한번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은 일단은 이제 뭐 시장 한번 같이 급락하면서 먼저 급락해버렸죠. 그래서 이 하단 쪽에서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다시 이제 저점 만들면서 오늘 반등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을 이제 좀 지지해주는 의미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 이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왔을 때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동평균선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21선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쭉 내려오겠고요. 이 60선이 쭉 옆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만나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120선은 좀 안만한 흐름을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5일선 나오는데 이제 5일선 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나중에 주가 올라가 준다면 5일선 타고 올라준다면 이제 어떤 수렴 패턴을 만들어가는
예,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60일, 20일 이렇게 어떤 수렴에는 고일선 뚫고 올라가니까 한번 예,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이런 수렴 패턴이 만들어진 흐름이 나온지를 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에 60일 동안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20일, 20일.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모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물량을 소화해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예, 또 어떤 반등을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5일선을 타면서 예, 가면서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5일선이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렴에 갈 수 있는 중요한 좀 어떤 구간에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 것처럼 큰 흐름 보면 일단은 네, 여기에는 이제 좀 고점들이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좀 매물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서는 예, 저점 최근에 뭐 시장 안 좋을 때 내렸던 이제 저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올라올 텐데요. 이런 수렴까지 통해야지 여기를 이런 이동평소 수렴 과정 교체해야지 예,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처럼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수렴 패턴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고프로는 네, 120선을 딱 지키는 으로 보였는데요. 결국 이 120선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20선을 예,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예, 2차 전지 뭐 지금 삼성 SDI, NCA의 그런 개통의 소재를 지금 양극재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5일선을 안착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예, 5일선을 안착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를 완전히 다 탈 것 같아요. 일단은 이 120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되어 있죠. 아직은 60일, 20일에서 결국 이제 그래서 5일선에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도 한번 다시 반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계속 타고 이렇게 찍고 고점을 찍고 나오고 있는데 저점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0선을 지키는 라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 파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꼴이라는 이런 나와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면 45,000원 넘어가게 되면 근처 오면 이렇게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 실리면서 이 꼴이 달아놓고 음봉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많이 지금 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 추세의 21선이거든요. 그래서 120선까지 리타기 때문에 이 121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를 하락을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을 계속 하락해서 이 21선 내려오고 있는 21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후성 같은 경우도 한번 흐름 타려가다가 지금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첫 번째는 5일선을 안착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하락에서 지금 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네, 그동안 거의 최저점까지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쭉 보면 뭐 일시적으로 많이 이탈했다 그러면 5일선 올라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을 다시 복귀를 하는 흐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이 정도 체킹하고요. 바이오 종목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최근 저점을 일단 지키는 흐름인데 결국은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오려면 이 5일선 내로는 이 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추세 21선 부분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랐다가 내려오더라도 이 저점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지켜야지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 아주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나와주면 정말 일단 감사할 일이고요. 그래서 많이 내렸다가 이제 저항받고 내려오면 좀 바닥을 하나 더 만들고 올라오면 돌파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21선 5일선 돌파하면서 골드크로스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20선을 5일선 돌파하면 골드크로스 한번 나와야 되겠죠. 네, 정능엄마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 한번 봐볼까요? 메디톡스. 네, 어제 뭐 임상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5일선을 쭉 그동안 이제 5일선 하루도 빠지지 않고 5일선을 이 저항받아서 내렸잖아요. 근데 어제는 여기를 돌파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 어제 거래 실리면서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21선이 이해했으니까 제가 어제 문의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 이유는 이 저항이 21선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61선, 100일선도 그렇기 때문에 줄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5일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5일선 지키면서 이제 21선을 돌파했을 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20선 돌파하면 하락의 바닥권 쪽을 돌파하고 가고 상단을 위에 있으니까 그러게 되면 이 61선 내려오니까 나중에 뭐 좋은 재료 나온 다음에 이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60선 자리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이제 5일선을 딱 돌파했으니까요. 결국은 다시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60선 자리까지 이제 반등의 기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1선을 돌파하자. 그리고 5일선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에서 만약 내려간다면 이 저점, 이 최근 저점 라인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모든 일단 바이오 영역의 5선을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 이렇게 저항받고 있고요. 배운들이 계속 5선 저항받고 있고요.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거래가 더 실려졌으면 좋았는데 만약 그나마 이제 저점에 그런 캔들이 하나 신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라인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이 5일선을 안착 흐름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지 추세는 어느 정도 하락해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추세에서 본다면 2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더 상승해서 가려면 20선을 내려오는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HLB는 이 라인을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쉽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저점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HLB는. 그래서 상황이고 이제 그나마 여기 이제 수렴해 놨잖아요. 21선, 60일, 120선 수선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수렴해 놓으면서 원래는 여기서 수렴해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 흐름에 내렸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은 5일선을 빨리 안착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일선 타고 가는데 5일선 깬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수렴해 놓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 21선에서 눌려서 다시 재차 이때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내려오면 5일선을 이탈하고 가게 되면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제 5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근데 여기서 이제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를 어때요? 수렴해 놓고 돌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 한꺼번에 돌파하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재료가 좋은 재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를 미리 아는 세력들이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20선 돌파하게 되면 뭔가 재료가 있나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았지만 일부분에서 12만원대에서는 이제 저항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임상 지금 3상 그런 부분이 한번 터져 나와 줘야지 한번 올라갈 텐데 여기선 대량 거래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진짜 이 자리에는 돌파하려면 엄청난 거래가 터져 줘야 된다. 네, 바이로메드 최근에 하던 19만 원대에 저점 형성하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어제 밀렸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죠. 계속 제가 지난번 뭐 바이오메드는 보면 26만 원대부터 이때도 26만 원 찍었잖아요. 그래서 26만 원 박스권에 있다. 19만 원대, 18만 원 중반에서 26만 원대 박스권. 그래서 결국 이제 5일선을 한번 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타야지 어떤 이제 시장에서 안도하고 한번 매수하려고 좀 근접해 나가겠죠. 그래서 5일선을 좀 타야 된다는 거죠. 5일선. 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일단 뭐 경협주 제가 이제 경협주 재료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데아티아에 재료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짧게 재료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봉이 크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역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엄청난 좀 재료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21선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적인 일단 뭐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분할 대응이 좀 정답일 것 같아요. 뭐 현대건설 반등 올라가더라도 지금 계속적인 5일선에서 어때요? 그렇다면 이제 5일선을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안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등 나오더라도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만 일단은 봐야 되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 봐볼게요. 공매도는 한 16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일선 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도 줄고 기관이 좀 수급 들어오서 결국 이제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 수급을 체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일선을 흐름을 잘 체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 꺾고 올라가시면 좀 반등 나오는데 결국은 21선 자리까지는 어떻게 올라오더라도 저항이 예상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어느 정도에서 일단 저항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만원 근처 가게 되면 좀 저항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어떤 이제 상승으로 지금 탄하겠죠. 하락 추세에서 21선 안착 흐름이 나와야지 좀 돌 것 같아서 거기 이제 5일선 따라가려면 이제 골드코스까지 나와준다면 좀 더 좋은 흐름이 되겠죠.
네, 뭐 아이센스 뭐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서 다시 체크하면 상당히 연달아서 돌파 흐름을 보인 거는 상당히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관 수급을 좀 지속적으로 체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이제 한국 밸류에서 꾸준히 모아갔더라고요. 지금 지분 5.3 어떤 이제 회사 정보에 대해서 좀 알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밸류는.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온 것은 최근에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준다면 올해 상반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101억인데 오늘 7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 나왔고요. 순이익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해외 매출이 지금 좀 계속적인 살려졌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올라갔고요. 이렇게 좀 75억 정도.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단기에 올라서 만약에 수급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 단기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조정 나와준다면 그때는 뭐 어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일단 뭐 이렇게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5일선을 빨리 안착 흐름이 나와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계속 음봉을 나오다가 양봉 나온 것은 결국은 좀 우리가 캔들로 추세 전환 캔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적인 캔들 여기 전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오는 5일선을 빨리 안착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면에서는 크게 뭐 두려울 건 아닌데 워낙 수급적인 상황도 그랬었고 시장 영향도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5일선을 빨리 안착 흐름이 나왔을 때 또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복귀하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또 어떤 추가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0선을 잘 지켜주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잘 지켜주는 흐름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주면 좋겠죠. 천천히 한번 더 내일 올라주면 좀 더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SM 볼까요? SM이 지금 최근에 뭐 급락 한번 나왔는데 지금 120선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제 좀 120선을 내일 정도 한 번 더 120선 지키면서 5일선을 딱 해주면 한번 반등을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반등 흐름 반등 나왔다가 뭐 어떤 이제 조정 나오면 쉬었다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어느 정도 120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이고요. 기관에서는 외국인은 중간 매도했는데 기관 수급은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이용한 대응 일단 뭐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워낙 여기에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또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반등 흐름을 타는지를 보면서 또 대응하면 될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 대량 거래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이 좀 파는 점은 좀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 이제 120선을 지키고 있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내려가지 않고 중요한 추세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서는 상태 지켰으니까 반등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 네, 뭐, 짧게 하려고 해도 또 말하다 보면 또 많이 지나가 되겠네요.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또 늦은 저녁이라 많이 혀가 꼬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지금, 네, 일단 뭐 시장은, 네, 뭐 미국 시장은 살짝 다우 지수는 좀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일단 약보합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